소개팅에서 처음 만났다고 해도 이렇게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눈치 딱.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상처받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혹시 안 될 사람한테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상처 줄 사람한테 감정을 쏟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반 두려움 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나와 잘 맞는 사람,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 베스트 3 빠밤. 첫 번째, 얘는 시간을 어디에 쓰지? 이 사람이랑 사귀어도 괜찮나? 얘 나랑 잘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그 사람과 나의 가치관 1, 2위가 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양브로님들이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서로 잘 맞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만큼 만나는 사람의 가치관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너 가치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녁 메뉴를 고민해본 사람은 있어도 자기 인생 가치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인생 가치관을 알고 싶을 땐 그 사람이 학교 끝나고 퇴근하고 어디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지 봐야 돼요. 인생의 가치관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사회형. 이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자기 능력을 다른 사람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주말이나 퇴근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시간을 어디 쓰는지 보면 금방 파악이 되겠지. 두 번째는 성찰형. 이 사람들은 뇌과학, 심리학, 자아성찰 이런 강연이나 책을 많이 찾아보면서 자아 성숙함을 추구하기도 하고, 철학적, 인문학적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서 대화를 조금만 해봐도 깊이가 있어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가 자본형인데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것 같아. 주변에 보면 성공이나 돈, 권력, 외모 같은 경제적인 능력과 직결된데 엄청나게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은 자본적 가치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끝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미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시, 예술, 공연, 사진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 직업을 삼는 경우도 많아요. 예술적 기질, 낭만주의 성향이 좀 있어. 마지막 5번째가 그냥 지식형이 있는데 이 지식형인 사람들은 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유형이야. 늘 공부를 해. 여유 시간에 딱히 전공이나 직업이랑 관련도 없는 자격증 있잖아. 한자 급수 자격증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다고. 그런 지식적인 성취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내 주변에도 한둘씩 나와요. 이거보다 더 세세하게 나눈 심리학자들도 있지만 5가지 정도만 봐도 대충 파악이 가능하더라고.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을 찾을 때는 이 5가지 중에 나의 인생 가치관 1, 2 순위를 찾고 나의 1, 2 순위에 상대의 첫 번째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높게 두는 가치가 있고 이 가치가 상대와 내가 같거나 최소한 자기가 존중할 수 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난 이거 모를 때 안 맞는 사람 만나서 진짜 많이 싸웠어.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책을 찾아보고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고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데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사회형인 남자친구를 만나면 뭔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오지랖 떠는 것 같고 봉사하는 걸 봐도 뭔가 좀 답답해지고, 물론 봉사하는 사람들을 괄시한다는 건 아니야. 되게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내 남자친구였을 때는 살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1순위와 그 사람의 1순위가 달라도 괜찮아요. 다만 그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는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는 베이스를 지키게 되거든요. 결혼한 커플들을 봐도 서로 삶의 지향점이 너무나도 달라버리면 싸울 때 상처받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싸우는 횟수도 되게 많아요. 그 싸움을 말리고 있으면 내가 현타가 올 정도야. 그래서 30대 이상의 연애에는 최소한 나의 가치관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고 상대의 가치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지? 두 번째, 자극적인 연애 대 안정적인 연애. 우리 메린이들 중에서도 좀 예민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불안감을 느끼거나 생각에 꼬리 물기를 하게 된다거나 걱정 같은 부정적인 기분들을 잘 느끼는 민감형은 주변에서도 쉽게 보거든요. 겉으로 드러내놓고 있진 않지만 속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 자기 스스로 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민감형들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투, 그리고 표정과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일어나면 감정이 쉽게 불안정해지고 더 깊이 보면 애착까지도 불안정한 타입이 꽤 있더라고. 이 불안정한 애착에는 상대가 수틀리는 행동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달라진 행동을 하게 되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집착형도 있고, 만나는 사람한테 마음을 잘 주지 못하는 회피형도 있고, 이 둘이 섞인 공포 회피형도 있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분들은 꼭 누군가를 만날 때 자기가 지향하는 연애 스타일이 자극적인 연애인지 안정적인 연애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
민감한 데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들쭉날쭉하게 되고 이 기분의 변화가 사랑으로 확장돼 버리거든요. 만약에 호르몬이 아주 날뛰고 스파크 팍팍 튀고 막 달달하지만 그만큼 쓰린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은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만족도가 훨씬 더 커요. 구체적으로 집착형이 회피형을 만났을 때, 회피형이 집착형을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의 결핍으로 끌리면서 감정이 순식간에 크게 되거든. 반대로 자극적인 연애 말고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은 불안형들은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잔잔하고 무던하게 사귈 수 있게 돼요. 물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따지고 골라가지고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소개팅이나 서로 알아가는 사이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지향점과 만날 사람을 매치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야 연애를 할 때 현타를 안 맞아요. 불안형인데다가 자극적인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이 안정형을 만났을 때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 나쁘진 않은데 좋아지진 않아요. 뭐지 이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시거든요. 자기를 자극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커지지 않아서 답답해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고민을 하면 3부터 4부터쯤 하다가 안 만나요. 흐지부지 돼. 내 입장에서는 왜 안 끌렸는지 대충 각이 나오는데 당사자들만 몰라서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면서 현타를 맞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나의 애착 유형이 뭔지 파악하고 내가 지향하는 연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까지 해봤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어떤 애착 유형인지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나 유튜브에 테스트 귀엽게 나온 거 찾아보면 또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소개팅남이나 소개팅녀한테 나 이거 해봤는데 엄청 신기하더라. 너 해봤어? 하면서 링크를 보내면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은 알아차리기 쉬워진단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 연애도 아는 만큼 보인다. 효리 언니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고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또 누구는 나에게 똥차는 누군가에게 벤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알고 싶다면 적어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울한 연애나 파괴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작정 끌리는 사람, 무작정 좋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혼자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놓고 헤어지면 만났던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욕을 한다고.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연애나 이별은 만나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알아가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고 이 과정의 반복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나의 취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게 맞아요. 거기서 자기가 알아가는 게 있다면 그게 성공한 연애고 성숙한 연애인 거거든요. 결혼을 하냐 못하냐 얼마나 길게 사귀냐로 연애의 성패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연애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연애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헤어지고 나서 감정이 좀 정리되고 나면 실컷 막 다 하다가 정리되고 나면 찬찬히 지난 연애를 생각해 보는데 매번 몰랐던 나를 발견해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말에 감동받고 어디서 빡치는지를 알아간 재미가 있어.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돼.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나의 지난 연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는 많이 알수록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꼭 기억하기다.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앞으로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